돈이 없어도 키티나게 사는 비결. 요즘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마음을 울려요. 그냥 일상적인 단어인데 그 안에 자기가 직접 겪은 인생의 무게, 체험에서 우러나온 철학이 실려 있어서 그런지 듣는 사람 마음속까지 쑥 파고드는 거죠. 와, 저런 말투, 저런 표현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요. 진한 화장 없이도 인생 자체가 얼굴에 드러나는 듯한 그냥 마주치면 아, 저 사람하고 밥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품격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키티나는 노후를 위한 단 하나의 원칙 건강관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중요하다는 거, 건강이 기본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정작 알고만 있지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50대 후반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한 사람은 호텔 방 안에서 관절 아파서 창밖으로만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절벽 위 카페에 앉아서 크로아티아 해변의 일몰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어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건강관리의 유무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앞만 보고 돈 벌다 병원비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밥은 챙겨 먹으면서도 운동은 밥 먹듯이 하지 않았던 결과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결국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너무 안타깝죠. 나이 들수록 근육량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전문 용어로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래요. 한번 여러분 종아리 테스트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감싸봤을 때 손가락이 딱 맞으면 정상. 근데 손가락이 겹치면 이미 근육이 많이 빠진 거고요. 손가락으로 다 안 잡힐 정도면 오, 그건 근테크 잘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테크, 금테크는 망할 수 있어도 근테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딱 보면 압니다. 허리가 꼿꼿해요. 기립근이 살아있고요. 걸음걸이도 다르고요. 반대로 관리를 안 한 사람은 허리가 휘고 허벅지는 얇아지고 배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행복은 허벅지 두께에 비례하고 허리 둘레에 반비례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 저도 한때 믿었는데요. 살아보니까 고생 끝엔 통증만 오더라고요. 건강은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번 돈을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진짜 의미 있게 쓰려면 몸이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해요. 노후에도 중년에도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려면 건강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자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 그 중에서도 내장에 꾸덕하게 지방 쌓이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인데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요즘 사람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잖아요. 모니터 보고 키보드 두드리고 허리는 뒤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은 앞으로 쭉 나와서 일자목 생기고요.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뱃살은 앞으로 쑥 나와요. 근데 그 뱃살 겉에 보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속을 보면 내장 지방이 꽉 차 있어요. 이게 그냥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대사증후군의 시작이에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전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을수록 기립근이 약해지고 근육이 느슨해지고 몸 전체의 칼로리 소비도 줄어들어요. 쉽게 말해서 살찌는 자세 그대로 몇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삶 안락사를 향한 슬로우 카메라 인생이다.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세요. 기지개라도 쭉 펴고 5분만 걸어도 좋아요. 스트레칭 한 번, 숨 고르기 한 번, 그게 내장 지방 줄이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뭘까요? 바로 하얀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하얀 쌀밥, 두 번째 하얀 소금, 세 번째 하얀 설탕, 그리고 하나 더 하얀 밀가루. 이 네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맛은 좋지만 영양은 없고 먹는 촉촉 내장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탄수화물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먹을 땐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에요. 프랑스 철학자 브리아사 바랭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먹은 것을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이고 삶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쌀. 쌀 미자를 잘 보면 위아래 8팔자가 있고 가운데 십자가 있어요. 이 말은요.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8번의 수고, 8방울의 땀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음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고 있나요? 허겁지겁 그냥 넘기기만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밥을 가장 빨리 먹는 나라 어디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어도 거의 한국이 탑일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한 끼에 1시간 반을 쓰기도 한다는데 우린 점심 15분 컷. 진짜 밥이 아니라 사료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음식을 곱씹는 속도가 바로 삶의 여유 속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드세요. 씹을수록 침이 섞여서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그게 건강한 몸, 건강한 내장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뱃살 줄이는 진짜 핵심 뭐가 있을까요? 운동과 음식 조절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익살 여유 넉살입니다. 재치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나이 들어도 얼굴엔 웃음기 가득하고 말 한마디에 주변 분위기를 확 바꿔요. 익살은 유쾌함의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사과 10개 중에 3개를 먹었다고 하면 보통 7개 남았다고 하죠. 근데 어떤 아이가 3개 남았어요. 왜냐면 내가 먹은 것만 내 거니까요. 이 한마디에 다들 웃잖아요. 이게 바로 예상을 뛰어넘는 유머입니다. 또 하나 언어의 변주.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낀다. 재치 있죠.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웃음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노후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뱃살은 줄이고 넉살은 늘리고 하얀 음식들은 줄이고 식사의 의미는 곱씹고 오래 앉아있지 말고 기립근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재밌게 여유있게 사세요. 그게 바로 큐티나는 노후의 진짜 원칙입니다. 진짜 큐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도 남들 눈엔 괜히 큐티나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말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진짜로 가진 게 뭐냐? 라는 질문에 직장 이름, 직함, 학벌, 연봉 이런 거 말고 딱 자기 이름 속 자만 남는다면 그 이름 하나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신해찬 교수라고 하면 앞에는 오하이오 대학, 뒤에는 교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죠. 근데 그걸 다 떼어내면 그냥 신해찬 이름 속 자만 남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이름 하나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름만으로도 멋있게 살아가는 힘, 그게 바로 내면의 품격, 거품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품격은 어디서 시작되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상 속 작은 것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두 하나를 보고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스스로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큐티예요. 남이 보라고 입은 옷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으로 하루를 채우는 마음.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근데요,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드러나는 경우 많잖아요. 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사람 마음을 긁어놓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카드는 긁어도 마음은 긁지 마라. 맞는 말이죠. 사람 말투 중에 책임을 슬쩍 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는 조곤조곤해도 딱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요. 왜냐? 책임을 안 지고 핑계를 돌리는 말투이기 때문이죠. 그런 말은 사람을 상처 나게 합니다. 지적보다 더 아픈 게 무책임한 회피거든요. 진짜 큐티 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거울부터 봅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뭘 놓쳤지? 반면 품격 없는 사람들은 창문부터 봐요. 저놈 때문에 이리 지경이지. 환경 탓이야, 사람들이 문제야.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책을 통해 성찰을 하고 창문을 보는 사람은 질책으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또 말을 할 때 반응과 대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지각을 했어요. 귀티 없는 상사는 말합니다. 넌 맨날 늦냐? 시계 없어. 책임감이 그렇게 없냐? 근데 귀티 있는 상사는 이렇게 말하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말 못할 힘든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사람의 사정을 짐작하고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다음부터는 진짜로 늦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퀴티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퀴티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보셨나요?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왜 난 저 재능을 못 가졌지? 그 마음이 결국 자기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살리에르 증후군이에요. 늘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을 키우는 거죠. 근데요,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할까? 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질문을 바꿔요. 이게 바로 질투 대신 자문하는 자세, 질문을 밖으로 던지지 않고 안으로 던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퀴티는요, 옷이나 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름 썩 자로 버틸 수 있는 내공. 사소한 것에서 감동할 줄 아는 감성.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해 주는 배려. 비교가 아닌 성찰로 채우는 하루. 그게 바로 진짜 퀴티나는 삶입니다. 인생 후반전,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전환.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진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해 볼 차례입니다. 인생 전반전은 남들 눈치 보면서 달려왔다면 후반전은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시간이어야 하잖아요. 그 전환을 멋지게 해낸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이런 5가지 삶의 방식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답안지 인생이 아니라 편지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답안지 인생은 늘 정답을 찾아요. 누가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요,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빈편지처럼 매일매일 새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날의 기분, 오늘의 경험, 내 마음에 따라 인생의 해답도 바뀌는 거예요. 답을 맞히는 인생보다 의미를 써내려가는 인생, 그게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내 안에서 이끌어내는 힘. 이걸 원심력 대 구심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원심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남들이 뭐래? 를 먼저 묻습니다. 그게 좋은 직업이라니까, 그게 돈 된다니까. 그런데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뭘 좋아하지? 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주어가 그들 대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세상이 정해주는 중심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심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시계반을 따라가는 시간, 물리적인 흐름이죠. 근데 진짜 멋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꿔 살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한 시간에 내가 얼마나 몰입했는지, 얼마나 의미를 부여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내 인생의 결정적 장면을 내가 직접 연출해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똑같은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감동받을 줄 아는 감각입니다.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가 스투디움과 풍크툼이라는 말을 썼어요. 스투디움은 그냥 익숙한 감상이에요. 아, 예쁘다. 잘 찍었다. 이런 감정. 근데 풍크툼은 뭐냐면요, 그 이미지가 내 마음을 푹 찌르는 경험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낯선 울림. 내 안에서 오래 남는 어떤 감정의 흔적.
진짜 멋진 인생은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작은 순간에 찡하게 다가오는 그 풍크툼을 찾아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빠듯한 삶보다 뿌듯한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뭔가를 이루느라 바쁘고 조급해요. 성과, 속도, 효율에 쫓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을 때가 오거든요. 근데 뿌듯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루의 끝에 작은 성취와 마음의 충만함을 남겨요. 밥 한 끼를 제대로 음미했는지, 오늘 누구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내 마음이 내 편이 되어줬는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속도는 느려도 진짜 내 삶의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제 인생을 여는 다섯 가지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내 이야기로 채우는 인생. 남이 정한 기준 말고 내 안의 중심을 따르는 삶.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태도. 익숙한 풍경 속에서도 새로운 울림을 찾는 감성. 성과보다 여운을 남기는 하루하루.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남은 인생의 전반은 정답에 집중했다면 후반전은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이야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기티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남을 부럽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보다 멋진 당신의 후반전을 지금부터 써내려가 보세요. 빈 편지지 한 장 꺼내서요. 당신의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이야기 시작 버튼입니다.